이번에 모의고사는 직접 실시는 하지 않고 신청 받아가지고 문제는 지금 내리거든요.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는 반드시 풀어보고 와야 됩니다. 민법은. 계산해보면 되지. 페이지 나누기 8. 8에 8주 동안 하기 때문에 대충 한 4, 50페이지 될걸? 맞잖아. 48, 32. 48, 32. 여러분은 꼭 다 풀어봐야 되고, 강의는 거기서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어렵거나 중요한 거나, 이런 걸 가려서 합니다. 가려서. 나머지는 여러분의 해설이 잘 되어 있어서 하면 되거든요. 꼭 풀어보시라. 풀어보시고 오면은 편하다 이 말입니다. 편하다. 뭐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든지 그래요. 기준은 40페이지 50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그 책 샀으니까 안 보기는 아깝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끝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뭐든지 한 번 봐가지고는 자기로 잘 안 되거든요. 강의를 한번 듣고 나중에 9월, 10월 가까웠을 때 신속하게 한 번 더 봐야 된다고요. 빠르게. 그때는 제가 딱 강의한 것만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런 범위가 50% 이상 확 줄어드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 다 체크는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해보고 와서 강의 듣고, 그런 식으로. 자, 우선은 실명법을 보겠습니다. 한숨 쉬지 마라. 이 시험 합격은 지나고 보면은 그 인내심의 경쟁입니다. 인내심의 경쟁. 인내심이 약하면 학습 효과가 자꾸 떨어져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면 그 인내심을 가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체력 보강이 돼야 돼. 체력. 체력이 안 되면, 그죠? 자꾸 짜증이 나. 인내심도 바닥나고. 그러면 저 9월 달에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차라리 그냥 오늘 시험 치프면 좋겠다, 그냥. 막 떨어지든 붙든. 첫째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 거기서 발전되가 좀 정체가 심하면은 인력공단 풀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 같이 시험 안 치게. 그죠? 그게 이제 인내심이 바닥나면 그래. 근데 인내심이 바닥나지 않고 강력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 한 달만 더 연기가 되면은 내가 완전히 고득점 받겠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면 인내심이 바닥이 안 난 거야. 그래도 아이고 차라리 지금 치프면 좋겠다. 떨어지든지 말든지. 불타 뿌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체력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의신탁이 금지되는데 금지되는 조항이 사항입니다. 사항부터 우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자,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그리고 위무효. 위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조항 가지고 답을 냅니다. 약정은 무효다. 근데 이거는 왜 무효냐? 반사회적 무효이다. 그러면 X입니다. 그죠? 실명법이라는 강행규정.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이다. 이래 해야 맞다. 따라서 746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권 변동도 무효인데 여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명의신탁.
계양 명의신탁에서 상대방이 병입니다. 병. 선의이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유효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보시다시피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된다. 이 큰 틀에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제가 왕이다, 제왕이다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훈련. 자, 가열한 사람이 실제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 근데 이유는 모르겠고, 자, 을한테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놓습니다. 등기 이전. 이렇게.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자, 갑이라는 사람을 명의신탁자라 하고 을을 명의수탁자라 합니다. 자,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죠. 이거를 이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실명법 4조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약정도 무효, 등기 이전 물권 변동도 무효. 소유자가 누구예요? 법적으로 갑입니다. 그죠? 갑이 소유자로 확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응용되는 게 그동안에 많이 배웠어. 소유자가 갑이 있죠. 그럼 갑의 점유는 자주,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이거 자주, 타주에서 배웠잖아. 그죠? 이제 좀 한해하기는. 그죠? 이 자주 점유, 타주 점유 그것도 없고, 점유할 때는 잘하는데, 저쪽에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멍하니 이래. 응? 자, 소유자는 갑이고 사용자는 을이거든요. 자, 사용자가 점유하는 것은 전부 뭐라고? 타주이라고, 타주. 자, 그러면 을이 점유를 20년 정도 했어. 취득시효 될까요? 안 되지. 취득시효는 자주 점유가 돼야 되잖아. 그 여러 가지 응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안 물어서 그렇지. 응? 여기는 여기만 우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거하고 자꾸 연결시키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취득시효가 안 된다. 그리고 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타인 권리 매매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저 갑이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파는데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잖아요. 자기 권리를 매매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등기를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찾아오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만약에 시험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해지하여. 왜? 이미 무효죠. 이미 무효인 약정은 해지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부부나 종교단체나 또는 종중이다. 그러면 해지하여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하여 이건 안 돼요. 그럼 뭐로 해야 되느냐? 을은 소유자 맞죠? 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로서 말소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찾아온다.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처분을 해버렸네요. 처분. 병 앞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 자,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수탁자를 물권자임을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사람을 뭐요? 제3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3자가 나오면 항상 선의 악의로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제3자는 아까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3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취득한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이 취득하는데 유일하게 취득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갑의 을의 처분에 적극 가담했을 때 그때는 요 자체가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그때만 유일하게 취득을 못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 다음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있다고? 불법 점유. 자, 불법 점유를 하면은, 그죠? 요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호되는 제3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등기한 사람을 보호되는 제3자랍니다. 요거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소유자로서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를 해서 쫓아낼 수도 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를 묻느냐. 만약에 처음에는 요 수탁자가 지금 토지도 넘겨받았거든요. 넘겨받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건물을 지었어. 수탁자가 이렇게.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올 수도 있어요. 있을까요? 법정지상권 될까?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항상 이야기했지만 동일인 소유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동일인 소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집주인은 을이지만 땅주인은 갑이잖아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자체가 안 된다. 그렇게. 근데 몇 가지를 더 하고 싶은데 골 터집니다. 괜히 해갖고. 요라도 기억해라. 제일 중요한 거는 갑이 해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전등기를 청구해서 찾아올 수는 없다. 소유권 자체로 물권적 청구로 방해배제 청구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전을 청구해서 찾아간다. 완하고. 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유일하게 취득 못하는 것은 적극 가담해서 처분이 반사회적 무효가 됐을 때. 됐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3자간 보겠습니다. 3자간. 자, 우선은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란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샀습니다.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갑이 이유는 모르겠고 을에게 등기를 맡기려고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신탁자고 을은 수탁자. 이렇게. 그럼 매매는 갑이 했지만 등기는 을 앞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등기 이전.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우선은 제3자는 없습니다. 제3자는 수탁자와 이해관계를 맺은 정. 요게 제3자예요. 병은 그냥 당사자입니다. 상대방. 그래서 세 사람이죠. 세 사람 되면 뭘 한다고? 삼자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맡긴 것이 계약을 맡겼나요? 등기를 맡겼나요? 등기.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등기 명의신탁. 그리고 원래는 팔았죠. 등기해줘야 되죠. 명의신탁 했죠. 등기해줘야 되죠. 그런데 갑을 생략하고 바로 했죠. 등기를. 그래서 뭐하고 비슷하다? 중간생략. 그래서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제목만 알아도 그냥 반은 맞춘 거다. 자, 세 사람이니까 삼자간, 형식이 중간생략이니까 중간생략형, 등기를 맡겼으니까 등기 명의신탁. 삼자간,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요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되죠. 그리고 삼자간은 허용되는 게 시험에 안 나와요. 만약에 종중이나 부부나 종교단체는 이자간을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죠? 삼자간은 무조건 금지됩니다. 그럼 금지되기 때문에 사조에 의해서 답을 내야 합니다. 사조.
자, 사조로 답을 내봅시다. 무효. 등기 이전도 무효. 저 왼쪽에 보면서. 근데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사조가 적용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등기 이전이 무효다 그 말은 등기가 넘어가도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 됩니다. 자, 병이 소유자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은 거의 70%온 거야. 병이 소유자야. 이렇게 병이 소유자. 그럼 소유자는 병인데 을 앞으로 등기됐잖아.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서 병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자,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청구를 누가 하느냐? 제가 항상 얘기죠. 오늘 이야기하면 1000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말소 청구는 그 법률 관계에서 소유자만 말소를 청구합니다. 진정으로 소유자. 자, 갑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병은 소유자 맞죠?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주로 매매 대금을 받아버리잖아요. 맞죠? 그럼 매매 대금을 받아버리면 말소 청구 할까요? 안 하지. 1억에 팔았고 1억을 받았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병은.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현재 법적으로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안 해. 예.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뭐를 가진다고? 매매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면 갑의 병에 대한 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답이죠.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합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갑은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 없다. 왜? 소유자가 아니므로. 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직접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돈 받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갑이 답답하다. 갑은 어떻게 하냐? 병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병의 말소 청구를 갑이 대위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서 말소되면은 병으로 회복되고 회복되면은 매매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간단하다, 그죠? 할 게 없잖아요, 간단한데. 이제 안 할 때도 안 되었나? 그죠? 똑같은 건데. 근데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한 10번은 들어야 됩니다, 10번. 계속. 어느 학원에 가보면은 그 상담석 밑에 써놨어요. 10번 이상을 반복하지 않고는 시험장에 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우리도 알다시피 잘 까먹잖아요. 끊임없이 자꾸 들으면 언젠가는 머리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병은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병은 돈 받았기 때문에 말소 청구를 안 한다. 갑은 답답하다.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서 말소되면은 병으로 등기가 회복되고 회복되면은 갑이 기다렸다가 매매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온다. 이렇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아묻네. 이렇게. 정을 뭐라 하나요? 제3자라 하죠. 제3자라고 합니다. 뭐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선의 악의로 나누라. 자,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제왕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정으로 넘어오는 순간 정이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문제가 생기네요. 원래 소유자는 누구였습니까? 병이었죠. 그런데 을이 처분을 해가지고 정한테 넘기니까, 그죠? 정이 소유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을의 처분으로 인하여 병의 소유권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그 어떤 놈의 처분으로 소유권이, 물권이 침해되면은 100% 이거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불법행위. 그럼 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한 병이 손해를 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때문에 내가 소유권이 없어져 버렸다. 손해봤다. 배상하라.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또 단순히 전제가 하나 있었죠. 그러나 병이라는 사람이 매매대금을 수령을 이미 해버렸어.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1억에 팔았고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손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뭐 할 게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라. 미안하다. 자, 그 다음에 계약명의 신탁을 한번 볼까요? 계약명의 신탁. 자, 요거는 제목부터 쓸까요? 삼자간 위임형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계약 명의 신탁. 위임형 계약 명의 신탁.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뭐 국회의원은 항상 생각했죠. 도둑놈이라 생각해라. 도둑놈. 그래서 요게 요 토지가 조만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 이놈들이 국회의원 말라고 하려 할까요? 돈을 10몇 억이나 주고 명예 좋아하고 있네. 명예는 응? 정보 입수해가지고 이권에 개입하려고.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은 각 부처의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기밀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조만간에 해제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지가 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꼬봉을 시킵니다. 꼬봉을 딱 시켜가지고 어라, 내가 나서기 힘들지 않느냐. 니 알제 하니까 어리 하는 말이 안다. 니 도둑놈 아이가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매수자금만 대라. 이래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하고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신탁자고 을은 수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을이 국회의원이 시킨 대로 매수자금을 받아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도 자기 앞으로 합니다.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 사람이죠. 역시 삼자간 맞죠. 근데 갑이 을에게 맡긴 것은 등기만 맡긴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도 맡겼죠.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은 사물을 맡긴 것입니다. 그걸 위임이라고 합니다. 삼자간 위임형 계약 명의신탁. 저기는 삼자간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삼자간 위임형 계약 명의신탁. 그럼 여기도 똑같이 사조가 적용됩니다. 사조. 무효. 자, 물권 변동 등기 이전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저쪽에 이제 봐라. 이항 봐라.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다르죠? 요 사람을 상대방이라 하거든요. 상대방이 뭐이면, 선의이면은 유효. 그 말은 다른 말로 악의이면은 무효. 이래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이란 말은 갑하고 을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줄 모르고 팔았다, 알고 팔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우선은 선의부터 한번 조져봅시다. 선의. 자, 선의면 물권 변동 등기 이전도 유효고 매매도 유효입니다. 이렇게.
그럼 매매도 유효고 등기 이전도 유효니까 소유자가 이 사람이 돼버려요. 맞죠?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여기까지 나오면 70%야지. 저기는 병의 소유자, 여기는 을의 소유자. 자, 근데 문제는 을이라는 사람이 지 돈이 아니고 남의 돈으로 지금 했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 자체가 부당이득이 되어버립니다. 자,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돌려주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자, 간단합니다.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이면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줘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 실명법 시행 후다. 그때는 매수자금만 돌려줘도 된다. 근데 이제 1억 말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취득 비용도 있잖아요. 그죠? 취득 비용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들었단 말이에요. 요까지도 대줬다면은 매수자금 플러스 500만 원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실명법 시행은 95년도에 됐거든요.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명법 시행 전을 출제면에 묻고자 하면 실명법 시행 전이라는 말을 줘버려요. 아시겠죠? 그런데 실명법 시행 전이다 후다 말이 없으면 뭡니까? 후가 되지. 왜?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연도를 막 줘요. 2000몇 년 이렇게. 그럼 무조건 실명법 시행 후야. 그래서 시행 전을 물을 때는 시행 전이라고 반드시 준다.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실명법 시행 후로 처리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원래는 그린벨트에 해제되기 전에는 1억이야. 근데 을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한 달 뒤에 해제돼 버렸어. 그린벨트에서. 그러면 1억에서 이게 10억짜리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10억 원치를 돌려줘야 되느냐, 1억 500만 원만 돌려줘도 되느냐, 매우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것만 돌려줘도 된다면 을이 9억을 벌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을 좋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시행 전이면 뭐라고? 부동산 자체, 시행 후면은 매수 자금, 이렇게. 자, 실명법 시행 후입니다. 그러면 매수 자금만 갑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럼 그 말은 갑 쪽에서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을이라는 사람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그 말은 갑 쪽에서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갑이 우연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을로부터 부당이득을 받을 때까지 요거를 유치할 수는 없다. 그거지 했잖아. 그죠? 유치권이 안 된다. 그 유치권이 되냐 안 되냐는 또 해볼까? 4개밖에 안 돼. 4개. 1번 뭐 비용상환 청구, 2번은 공사대금 청구, 3번은 물건 하자, 동물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이 4개밖에 없다니까. 이 4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조금 구구상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경우 있어. 자, 비용 상환을 해야 되는데 비용 상환 시점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채무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비용 상환 청구권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도 결련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비용 상환 청구권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확장. 아시겠죠? 비용 상환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뭐라고? 비용 상환 청구의 연장, 확장이기 때문에 결련성이 있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4개를 외우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다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4개는 자세히 딱 고민을 해봐라고. 이게 뭔지 고민을 해봐라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하고 임차인의 벽지값 청구하는 거하고 비용 청구하는 거 차이가 뭔지를 딱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자세히 딱 생각해 보면은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에요. 물건.
뭐 때문에? 물건. 그래서 유치권은 물건인 겁니다.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만 결련성이 있다고. 그럼 이거 말고 사람 때문에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그런 거는 결련성이 없단 말이야. 사람 때문에 또는 계약으로 인하여 이러면은 결련성이 없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련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있는 거는 오로지 여기밖에, 목이 아파 죽었다. 4개. 응? 그래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결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기 전에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도 유치권은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없다. 실명부 전이면 얼마짜리? 10억짜리. 후이면은 1억 플러스 취득 비용만 반환해도 된다. 그렇게. 근데 이런 경우 또 하나 있어. 조금 더 연습해 볼까? 만약에 지금 실명법 시행 후입니다. 후요. 자, 실명법 시행 후인데, 그럼 매수자금만 줘도 되잖아요. 맞죠? 후이면 매수자금만 주로 했잖아. 분명히 실명법 시행후라서 매수자금만 줘도 되는데, 자의로. 자의로 무슨 말입니까? 자의로 이전 등기를 갑에게 해줘버렸어요. 즉 소유권을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10억짜리를 이미 해줘버렸다면 유효야. 즉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줬다면. 자, 매수자금만 줘도 되는데 부동산 자체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데 자의로, 임의로 부동산 자체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에게 해줘 버렸어. 그러면 그게 유효라고. 그럼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의로.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부동산 자체를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을이 이미 소유권을 이전해 줘버리는 것은 된다고. 오케이?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하면 또 돌아뵙긴데. 그러면 부동산을 주기로 하는, 이미 준 게 아니고 부동산 자체를 주기로 갑하고 을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는 무효야. 아시겠죠? 그거는 무효라고. 그거는 무효인데 이미 줘버렸다면 유효라고. 자, 그 정도 하시면 됐고. 자, 그러면 악의를 한번 해볼까요? 악의. 선의 했으니까 악의. 악의를 해보자. 악의. 자, 악의는 쉬워. 이거 지워도 되겠죠? 복잡하니까 좀 지웁시다. 자, 이제 악의로 들어갑니다. 자, 악의로 되면은 등기 이전이 뭐라고?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요 등기 이전이 무효이면은 매매도 무효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굉장히 어려워요. 알 필요 없어. 쉽게 선이면 유효, 을이 소유자. 악이면 무효, 병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병이 소유자이면 뭔가 냄새가 나는데 똑같잖아요, 여기하고. 중간 생략하고 똑같아진다고. 그래서 여기는 시험이 잘 안 내요.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선의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악인 경우에는 저기하고 같아지잖아요, 지금. 병이 소유자니까. 한번 더 해보자, 그런데. 자, 병이 소유자야.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럼 말소돼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됐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자, 배신을 해가지고 정한테 다시 팔아먹었어. 제3자한테. 그럼 제3자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적극 가담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 취득한다. 그 원래는 병이 소유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어버렸잖아, 이제. 그러면 을의 배신으로 인해서 병이 소유권을 상실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고? 불법 행위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을리 때문에 내가 정한테 소유권 뺏겼다, 나는 손해봤다 하면서 병은 을에게 뭐를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논리가 똑같으니까 왼쪽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매매대금을 이미 수령했어. 그럼 1억에 팔았고 1억을 받았으니까 손해가 없잖아요.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뭐 할 게 없어요. 재미도 없고 똑같다니까. 맨날 해도 그 소리가 그 소리다. 그게 엊그제 야간에 그 장한결이라고 저 하단에서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활발하고 뭐 지금 뭐 오히려 뭐 제일 많이 친하다. 늦게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 강의 듣다가 저한테 딱 강의 듣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거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수학 같아요. 이러더라고. 속으로 저 공부 좀 됐는갑다. 그래 느껴지면은 그렇거든. 듣기 굉장히 편하대. 자기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똑같거든. 해보면은 원리라는 게 똑같아.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요 갑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럼 앞사람을 봐야 돼. 이렇게 앞사람. 에? 자, 앞사람이 권리자야. 소유권자야. 그럼 따질 필요가 없어. 있는 권리를 승계를 하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무조건 취득해. 이렇게. 이 공식이라니까. 민법 전역에서 똑같아. 그런데 을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무권리자. 이렇게.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권리 없는 사람한테 뭐 실제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권리자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권리 없는 사람에게 돈 주고 샀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까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권리 있는 사람한테 취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거는 권리 없는 사람으로부터 샀는데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 뭐라고 배웠노? 보호되는 제3자가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가 보호되는 게 많습니까? 보호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보호 안 되는 게 심하게 쓰면은 99.9%가 제3자는 보호 안 됩니다. 보호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명밖에 없어.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거기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고, 명의 신탁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에서는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후면은 선의만 보호. 그밖에 없다니까. 그 말고는 제3자가 보호되는 게 없어. 까부로 사도. 그래, 보호되는 게 없다고.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수학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는갑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을의 처분으로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의 처분으로 해서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손해봤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매매대금을 이미 수령했어. 그 목표 달성이 됐잖아요. 그럼 손해가 없잖아요.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가 똑같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 이것도 역시 계약명의 신탁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었는데, 요게 돈을 은행에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 경매를 넣어버렸어요. 그 말은 이게 경매 매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경매. 근데 갑이 보니까 저 토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을한테 경락자금 1억을 주면서 을한테 부탁을 합니다. 부탁. 자, 갑은 그러면 신탁자, 을은 수탁자. 이렇게. 자, 을이 1억을 법원에 납부하고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 낙찰을 다른 말로 경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자,
계약명의 신탁하고 꼬라지가 같죠? 생긴 모양이 같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뭐예요? 병하고 을 사이에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경매. 요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게 시험에 최근에 조금 자주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6년 전인가 요게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때 경매가 딱 들어왔어. 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뭐 매매를 배우고 있었는데, 경매 그때는 교과서도 잘 없었어. 그때는. 경매가 딱 나왔어. 그 내가 이제 이것도 마지막 특강할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안 배웠지만 요게 경매로 혹시나 나오면 이렇게 하라. 그거까지는 이야기했어. 경매로. 천만다행히 맞췄다. 자, 경매가 나오면 법원이 주관을 합니다. 맞죠? 매매는 개인끼리 하지만 경매는 법원이 주관해요.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이거는 상관이 없어. 법원하고 관련해서. 법원이 주관을 해버리니까, 그죠? 갑하고 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없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법원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안 따지고 무조건 유효야, 여기는. 무조건 유효. 아시겠나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매매에서 상대방이 선의일 때하고 똑같이 처리된다고. 아시겠나요? 자, 경매가 들어오면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래서 매매일 때 선의의 병일 때하고 같이 처리된다. 그래서 을이 소유자다. 이때부터는 똑같아요.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남의 돈으로 취득했죠. 그래서 부당이득이죠. 반환해야 되죠. 실명법 전이면 부동산 자체를, 후면은 낙찰 자금만 반환한다.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경매라고, 경매. 그럼 이제 계약명의 신탁은 세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뭐일 때? 선일 때 공부하고, 또 뭐일 때? 악일 때 공부하고, 또 경매일 때 공부하고. 계약명의 신탁은 이렇게 논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항상 출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계약명의 신탁. 뭐 할 것도 없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할 것이 없다고 별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효인 것을 한번 처리해 볼까요? 그건 어디 있느냐? 저기 226페이지. 226페이지, 거기 그림입니다. 그림이야, 그림. 뭐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일 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종중이라고 봅시다. 종중이 땅 주인이야. 그런데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시골에 이런 거 많습니다. 종중 땅인데 종손 앞으로 해놓는 경우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자, 종중은 신탁자가 되겠고 종손은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허용합니다. 허용해. 근데 또 틀릴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 그러면 요거는 허용되기 때문에 유효죠. 그죠? 유효입니다. 이렇게. 첫째 질문. 갑하고 을 중에서 법적인 소유자가 누구야? 예. 아까 무효일 때는 갑이 소유자다. 그거 확실하잖아. 근데 유효야. 등기 이전도 유효야. 그럼 소유자가 누구? 자꾸 이제 제가 이야기, 유효야. 등기 이전도 유효야. 소유자 누구? 아, 안 꼬이네. 갑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요. 자, 왜 그러냐? 이 허용되는 명의신탁에서는 판례 이론으로 답을 냅니다. 자, 금지되는 것은 사조로 답을 내지만 허용되는 것은 판례 이론. 판례 이론이 뭐냐? 좀 어려운 말로 관계적 귀속 이론이라 그럽니다. 자,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 이걸로 답을 냅니다. 이걸. 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70년간 전통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제3자가 없다. 대내적. 제3자가 있다. 대외적. 이리 되잖아. 여기는 제3자가 없죠. 제3자가 없으니까 대내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조심하라고. 그래서 금지되는 명의신탁에서 무효일 때는 당연히 갑이고, 유효일 때도 법적인 소유자는 갑이라고. 왜? 판례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은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도 아닌데 등기됐죠. 그럼 이 등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 갑은 약정을 해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는 맞다고. 아까 무효일 때는 해지하여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약정이 무효이면 해지 대상이 안 되거든. 근데 유효야. 그래서 갑은 여기는 약정을 해지하여 말소 청구, 해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해지하여. 또 하나는 소유자 맞죠?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로서도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여기는. 자, 그 다음. 자, 하나 더 해볼까? 역시 병한테 지금 처분을 해붙습니다. 이렇게 병 앞으로 등기가 됐네요. 제3자입니다. 제3자. 제3자는 숨도 안 쉬고 선의 악의로 나눠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또 여기 금지되는 명의신탁에서 제3자하고 또 같이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하더라.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거는 사조 사망 때문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몇 조? 사조 사망. 위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이 사람이 취득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금지되는 명의신탁이 아니잖아요. 허용되는 명의신탁이라 사조가 적용이 안 돼. 그럼 제3자가 보호되느냐? 판례 이론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판례 이론 잘 들으라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신탁자가 소유자, 대외적으로 즉 제3자가 관련이 되면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3자가 이미 관련이 됐죠. 그러면 제3자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니까. 아시겠나요? 자기들끼리는 갑이 소유자, 제3자와 관련해서는 을이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승계했잖아.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죠. 제가 뭐랬습니까? 그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하고 같지만 근거가 다르다고. 여기는 사조 사망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고, 여기는 사조 사망이 아니고 판례 이론에 따라서 수탁자와 관련해서는 제3자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권리자이므로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고. 이렇게 그 논리를 기억하시라. 또 하나 더 연습 더 해볼까? 심심한데 어차피 마칠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불법 점유를 했습니다. 불법 점유. 이렇게. 자, 이 사람이 원래 제3자인데 이 사람도 어쨌든 제3자 개념에는 넓은 의미에 들어가요. 왜? 갑과 을 외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제3자 맞죠? 그럼 병이 불법 점유하면 누군가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쫓아낼 수 있을까요? 괜찮다, 괜찮다. 이제 죄부할 때 다 된대. 응?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병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갑이다, 을이다. 자, 이 사람도 제3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넓은 의미에.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3자가 나타나면은 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탁자는 소유자로서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직접 방해를 청구할 수 없고 하고 싶으면 수탁자를 대위에서 방해 청구해서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영 뭐 새로운 거 배운 것처럼. 그죠? 요거는 한 번 언급했거든요. 수업하면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자, 어쨌든 허용되는 명의신탁은 유효다. 그렇더라도 판례 일원으로 처리하므로 신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사용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자세히 딱 보면은 대내적일 때, 제3자가 없을 때. 제3자가 없을 때는 소유자. 아시겠죠? 근데 제3자가 나타나 버리면 수탁자가 소유자. 그럼 제3자가 나타났죠? 제3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구로 취급된다? 수탁자. 에?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으므로 무조건 취득. 소유자는 병한테 직접 방해배제 청구.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직접은 안 되고 소유자 을을 대위해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네. 문제풀이 할 때는 좀 재미있을란가. 근데 알아야 재미있다. 알아야 뭐든지. 민법은 딱 강의를 들었을 때 알아듣겠다 그러면 잠이 안 와. 근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수면 상태로.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앉았다 싶으면 좀 알아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못 알아들으면 푹 잡니다. 전혀 못 알아들으면 제사를 4번이나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4번. 4번이나 지낸다. 자, 다음 주는 또 새로운 기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풀이 기간이 2달 기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를 잘 넘기면 합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훈련을 잘 거쳐서 8월 말에 모의고사, 9월 말에 모의고사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는 제가 점수에 신경 씁니다. 모의고사 점수. 파악을 좀 한다고 이렇게. 왜? 그 점수를 기초로 해서 시험장에 이제 적용이 될 거거든. 지금은 그 점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8월 말하고 9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다음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책을 미리 좀 보이소. 미리 대충이라도 봐라고. 대충. 그래도 뭐가 있는지라도 좀 보고 봐야지. 그 시간이 많으면 정상적으로 풀어보면 좋고 밑에 해설 다 있거든요. 시간이 많으면 풀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대충이라도 이렇게 타이틀이라도 보고 오시라고. 아시겠죠? 자, 건강 조심하시고 자, 어쨌든 다음 주부터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